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부가 노력해서 만든 재산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속 내지 증여를 받은 사람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혼인기간이 길어도 물려받은 재산, 결혼 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못 받냐? 안녕하세요. 가사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구입해주신 부동산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최근에 미혼인 친구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된 이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당첨된 분양권이고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대부분도 다 내가 냈고 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건데 결혼하면 이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야? 이렇게 말이죠. 결혼 전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돈 주고 구입한 부동산인데 배우자가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기여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냐? 결혼 전에 부동산을 이미 구입하신 경우에는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상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에 내가 모아둔 재산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어야 됩니다.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이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결혼 전에 부부 한쪽이 형성한 재산이나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에요. 변호사님, 그럼 결혼 후에 부모님께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으면 결혼 중에 받은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혼인 전후에 관계없이 부모님께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이에요. 아까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쌍방으로 협력해서 만든 공동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부가 노력해서 만든 재산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속 내지 증여를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혼인기간이 길어도 물려받은 재산, 결혼 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못 받냐? 실무적으로는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외지만 원칙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최 변호사님, 아까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이러실 거예요.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와이프는 가정주부고 남편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무래도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기여분을 인정을 하는 거죠. 법원에서는요. 이렇게 직접적인 소득이 있어서 가정 경제에 이득이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요. 부동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산 분할 비율도 많이 인정되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그리고 혼인 전에 모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그 배우자의 기여도는 점점 낮게 봅니다. 최근 상담한 사례를 보면요. 남편이 결혼 전에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했고 이분들의 혼인기간은 1, 2년으로 짧았어요. 당사자들이 서로 성격이나 이런 게 여러모로 안 맞아서 이혼 자체에는 협의를 했는데 그 재산 분할에는 다툼이 조금 있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너가 혼수로 해온 물건은 너가 구입한 금액 그대로 보상을 해줄 테니까 두고 나가. 결혼한 이후에 내가 수입도 많아서 사실상 부동산 대출 원금하고 이자는 내가 낸 거랑 다름없지 않냐? 나머지 모은 재산의 절반은 재산 분할로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2억 원 이상 오른 거예요. 이 경우에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 분할이 될 것 같으세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인한 이후에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해서 모은 재산 그리고 지출한 금원은 공동으로 모으거나 공동으로 지출한 것으로 봐야 되지 이걸 금액으로 나누고 어떻게 나눠서 일일이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번 돈의 일부는 분명히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데 쓰여졌다고 보고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비율의 차이는 있겠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도 없고 혼인기간 1, 2년으로 매우 짧은 경우에는요. 당사자들이 이혼 자체에 동의만 하면 재산 분할로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아주 흔하진 않았어요. 보통 처음에 결혼했을 때 각자 들고 온 금액 그리고 혼수 비용의 감가 등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거나 조정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부동산 가격이 한 달에도 수천만 원, 1년에도 억대로 오른 경우가 흔하잖아요.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 판례의 추세를 보면 부동산 상승분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시는 경향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부동산 시세의 변동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후 약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부동산 금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유일한 재산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배우자에게 50%까지 재산 분할로 인정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혼인 전 형성된 재산, 부모님께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결과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응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